전윤종 동문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진과 사연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이강옥 선생님과 제자들, 그 다음에 동료 교수님과 또 함께 찍었던 사진들, 또 사연들, 이게 모두 이제 이강옥 선생님께서 패들렛이라는 플랫폼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운영진이 만들어서 뿌린 초대장에 보면 그 패들렛 링크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 아마 80년대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영남대 국어교육과의 그 추억 앨범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진과 사연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감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링크도 우리 그 운영진이 요 채팅창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들어가서 꼭 이 행사 끝나고 나서 한번 보시고 본인들의 추억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선배님들부터 시작해서 또 저와 함께했던 그 대학 생활을 함께했던 뭐 동기, 후배 선배님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지금 후배들 사진까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앨범 감상은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강옥 교수님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재학생들이 또 우리 그 졸업생들도 감회가 남다르지만 선생님이 계시다가 이제 선생님을 떠나보내는 재학생들도 이제 좀 남다른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학생들이 또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선물을 손수 만들어서 선생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교직에 있는 동문 선후배님들이라면 학생들로부터 이제 손으로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경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저도 교직에 한 20년 정도 넘게 있는데 학생들한테 받았을 때 제일 감동적인 건 사실은 손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재학생들이 직접 손편지를 쓰고 또 거기다 자기 사진이나 선생님과 함께 했던 사진도 붙여서 저보다 더 위에 기수 정도 되는 남자 선배님들 알 텐데 우리 왜 군대 제대할 때 추억 앨범 만들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이걸 손수 만들어서 선생님께 며칠 전에 선물로 갖다 드렸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퇴임 기념 그 패들렛 앨범에 탑재된 사진들을 또 모아서 영상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또 교수님께 드리고 또 저한테도 영상 그 앨범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안에 편지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오늘 재학생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우리 그 졸업한 선배들한테도 그거를 같이 한번 감상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재학생들이 만든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블릿입니다. 옥블릿이죠, 옥블릿. 해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 또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개 들어 하늘을 봐. 장군을 가르는 새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Bravo. 하늘빛이 가득한 이곳에 나도 몰래 발길이 머물고 교정 가득히 숨쉬는 추억에 지나온 날 생각나죠. 아름드리 나무 아래 앉아 함께 웃던 그리운 얼굴들 이젠 어느새 희미해진 기억 아쉬움에 눈물 고이죠.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날이 다시 올 순 없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부르던 꿈들 부디 간직해주길.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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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네, 된 거. 됐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재학생들이 정말 참신하죠. 역시 젊은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중간에 선생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가 있었는데
사회자는 울면 안 되는데 울 뻔했습니다. 정말 거기 적혀 있는 말들이 짧지만 여기 모인 모든 제자들이 아마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옥 선생님께 아마 잊지 못할 좋은 선물이 되었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있는 재학생 후배들 정말 감사합니다. 재학생 후배들의 선물에 또 감동하셔가지고 이강옥 선생님께서 그 야외 수업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몇 년치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또 재구성한 영상을 만드셨어요. 20학번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학교에 등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우리 국어교육과에는 야외 수업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우리 동문 선후배들은 아마 모두 알 겁니다. 야외 수업이 뭔지. 근데 20학번 후배들은 지금 그거를 체험을 못했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강옥 선생님께서 국문학 개론 수업을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수강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설화와 이야기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야외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이 자리는 저 멀리 대학 본부가 보이는 천마로입니다. 여기는 지금 잔디가 입혀져 있지만은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복개천인샘이죠. 설화 시간이니까 이와 관련된 설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영남대학이 대명동 캠퍼스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정말 그 아주 스케일이 큰 그런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남대학을 이 전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고자 한 그런 어떤 의욕이 아주 무르익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이 그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훌륭한 교수들이 서울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울 쪽 교수들을 스카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서울 쪽 교수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그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 그러면 바로 그 훌륭한 그 학자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바로 이 경산까지 모시자. 그러면 비행기가 이륙은 했는데 착륙은 어디 할 것인가? 바로 이 천마로 이쪽으로 활주로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바로 내리도록 하자. 뭐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외 수업을 할 때 집합하는 장소입니다. 거울못인데요. 왜 거울못이라고 부르는가? 정확한 유래는 없지만 대체로 요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 영남대학을 상징하는 저 중앙도서관 건물이 이 연못이 거울처럼 잘 비친다는 데서 유래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저 건물은 보통 우리 초창기에는 교수들의 연구실이 저기 다 있었습니다.
교수들 중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밤늦게까지 저기서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열심히 연구하는 교수들의 공통된 별명은 등대지기였습니다. 깊은 밤에 밑에서 우러러보면 정말 등대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민속원입니다. 많은 전통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이 건물들은 다른 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로 수몰 지역에 있던 그런 서원들입니다. 국외서원, 어인정사 이런 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산책로 출발 지점, 보통 우리가 러브로드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양쪽으로 벚꽃이 우거져 있고요. 여기서 출발하면 이 산책로가 아주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꼭 혼자 말고 친구와 함께 저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사색도 해보기 바랍니다. 설화 시간이니까 이 러브로드에 얽힌 전설은 금기 전설입니다. 교수님도 같이, 정쌤도 같이, 정쌤도 같이. 아니 혹시 오실 수? 그 교수님도 같이 해서 보시면. 저는 재밌는 얘기는 별로 없어서 재밌는 얘기 방금 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일어났던 얘기 해주세요. 방금 야왜 손을 가려? 발랑 살짝으로 쏠린다. 막 장난으로 소원 하나 들어주는 거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안돼. 몇 살 때냐? 바로 차례 갔어. 차례로 와. 그래? 아니 끝까지 하시면 아니야. 뭐야 분위기 끝났어? 끝났는데 넘겼대. 안 끝났대요. 끝났어? 계속해. 그래서 제가 왜 그때 그렇게 당황을 했냐면, 그 나이는 어려도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삶을 간접적으로 봤잖아요.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 그리고 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친구들의 모습. 실제로 제 친구 중에는 지금 현대차 취직한 친구도 있고 마이스터도 가가지고. 홀로 영남대 캠퍼스 우리 야외 수업 코스가 있어요. 국어교육과 동문들은 다 알 겁니다. 거울모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를 쭉 훑어서 내려오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거울모 이제 러브로드 왼쪽 그 산 언덕에 올라가서 평평한 장소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서 얘기도 하고 술도 먹고 이렇게 뭐 담소도 나누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 코스를 다 도시면서 이런 이 장소에 얽힌 이야기들, 그러니까 현대판 설화들을 이렇게 풀어내시면서 촬영을 손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20학번들보다 선배 학번들이 실제로 거기서 이제 그 야외 수업을 진행했던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다 하셨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20학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학번 30여 년의 학번들이 모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공감하면서 아마 자신들의 야외 수업 속으로 추억이 소환될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이강옥 선생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추억의 소환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다시 이강옥 선생님 그 연설이랑 강의 영상을 모아서 또 이강옥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선물 2탄으로 또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보통 정년 퇴임을 앞두면 교수님들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 특강 형식으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제 대면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강의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연설하신 강의나 아니면 또 소감을 드러내신 부분들 그걸 이제 다 모아서 편집을 하시고 강의 영상을 따로 또 준비를 하셨어요. 앞서 이제 축시 낭송 시간에 이동훈 동문이 시에도 썼는데 이강옥 교수님께서는 학과 행사 때마다 항상 이제 사진기나 캠코더를 들고 이제 촬영에 열중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당신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매우 희귀합니다. 사진을 찾기 위해서 이강옥 교수님 나온 사진을 찾기 위해서 앨범이나 뭐 사진 파일을 다 뒤졌는데 몇 장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상,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찍으신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진에서 이강옥 교수님을 찾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희귀한 거를 또 다 발굴을 하셔가지고 또 지금 보여드릴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미리 봤습니다. 다 의미 있고 되게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두 개 학술상 수상 소감입니다. 아마 이강옥 교수님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그 유튜브 링크에도 아마 이 채팅창에 우리 운영진에서 유튜브 링크도 올려줄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이 좀 깁니다. 30분 조금 넘거든요. 다음으로 교수님들 대표해서 이강옥 학과장 교수님께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꽃도 고맙고 화려한 수사 고맙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그 칠해가 아니고 그 속에 아주 진실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단심이란 말인데 붉은 단자, 마음 심자. 그 이제 심장에서 우러난 마음, 혹은 붉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 꽃을 꽂아줄 때마다 이 꽃 심장의 그 심장은 특히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옳지 않은 일 그리고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이 심장이 떨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심장에서 우러나는 마음, 이 단심, 그 단심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붉은 꽃을 심장 가까이 꽂았다는 것은 당신의 단심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생의 가슴에 꽃을 꽂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 꽃을 꽂았습니다. 이는 과연 선생으로서 실력을 갖추었는가, 선생으로서 제자에 대한 두터운 마음을 갖추었는가 등등 많은 고민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처음에는 여러분이 우리 선생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단심을 회복하는 좋은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강옥 교수님께서 저 제1회 천마학술상 인문사회과학 부분에서 천마학술상을 수상하셨는데 학우들 모두 있는 데서 축하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련했습니다.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신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상을 받았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글을 쓰는 데는 혼자만 그게 가능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학과 소속의 동료 교수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그 동료 교수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 교수가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자기 생각을 또 정리도 하고 또 점검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답사가 됐다니 그래서 문득 내가 여러분 선배들과 함께 그 수많은 답사를 따라갔던 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 감회가 상당히 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먼저 이번 답사 준비하고 또 집행하는데 수고가 많았던 이 세대가 요즘 한 2년, 3년 단위로 세대가 바뀌는데 이 바뀐 그 학생들의 감각에 맞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아주 적응하는 데 성공하신 우리 교수님들한테 오늘 우리 윤고산 유적지와 다산 선생 그리고 송실 선생 유적지를 다녀왔는데 우리 유홍준 교수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진 만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진가에 따라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고 내일도 또 많은 걸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까 이 학술부장이 여기 앉아서 떠오르는 해를 보게 된다고 하니까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구골목서입니다. 구자는 두 가지 설인데 하나는 구기자 구자 그리고 또 한 설은 개구자입니다. 그 골자는 뼈다귀 골. 그 다음에 목은 나무목, 서는 코뿔소 서. 무소라 그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 무소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서는 나무 코뿔소. 그리고 이제 그럼 앞에 두 가지 설 구기자 구자인가 개구자인가 두 설인데 나는 구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개구자를 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저 줄기가 보면 끝에 그 꽃이 맺힌데 그 부분이 여러분 개뼈다귀 봤습니까? 개뼈다귀 모양 비슷한. 그래서 구골은 개뼈다귀, 목서는 나무 코뿔소. 그리고 이제 이제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주년 때 전나무, 20주년 때 저 앞에 보면은 잎합나무, 그리고 이제 30주년 때문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학과장 말씀하셨듯이 원래 성류라고 정했는데 요 문구는 우리 그 박정우 선생님이 쓰시는데 한 말씀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석류가 없대요, 이 캠퍼스에. 그래 있어도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공작 단풍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정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옆방에 서동학 교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좀 바꾸면 안 되냐? 왜냐? 단풍은 낙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이가 되면
떨어지는 그 그래서 늘 푸른 나무로 하자.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제가 이 캠퍼스를 돌았어요. 수목원이 3개가 있는데 다 돌았어요. 그런데 저쪽 그 계양동 쪽에 그 어석진 곳에 수목원이 있는데 그 응달에 문나무 사이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꽃이 피었죠? 저 향기를 맡아. 지금 내가 비염이 있어서 향을 잘 못 맡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발견했는데 직원도 저 나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대요. 이 수목원 관리한 직원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과하고 인연이 정말 단단한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고 이분 진짜 너무나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분 앞에 석류만큼이라는 게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시를 지었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제가 목에 이렇게 구골목서 널 푸른 잎에 가시 돋았다. 잎에 가시가 돋았다. 추운 세상 풀어려면 가시 하나쯤 필요하다. 자기를 찌르는 나무 콧불속 10월 중순 온갖 수목들 빨갛고 노랗게 꾸밀 때 푸른 잎 그대로 하얀 꽃 피우다. 겨울맞이 꽃이다. 보이지 않는 꽃 무아의 시련이다. 향기로 보는 꽃나무 구골 목석 인적 드문 수목원 구석 수십에 숨었다. 국어교육과 30의 기념날 학회실 앞 양지언덕에 서다. 세상 추워지면 더 거해지는 향기. 학생들 가슴 속에 깃들어 인격으로 물어익어 방방곡곡 배움터에 사람 향기 가득하기.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국문학 개론을 공부할 이강호 교수입니다. 오늘 학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사범대학 교정입니다. 매화와 산수유가 피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볼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은 대학 1학년 때 자취생활을 했던 판자촌 집 앞입니다.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역시 이 남인 쪽의 천주교 신앙과 관련하여서 이제 귀향을 당하게 되는데, 특히 이학규 선생이 아까 말한 황사영 백서 사건과 연루되어서 귀향을 갑니다. 이분이 쭉 귀향지를 옮겨가면서 어디까지 내려오시는가 하면 김해, 경남 김해까지 이건 이제 내 고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이 우리 고향 김해에 귀향 오셔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 하면은 이 김해 사람들이 회를 처먹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경기도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그런 풍경입니다. 칼을 들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쳐서 그대로 생것으로 먹는 이것에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김해 저 남쪽에 보면 명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파가 많이 나거든요. 그 회를 먹고 막 파 썰어가지고 먹고 하니까 이 파 냄새, 막 입에서 막 파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고, 또 하나는 김해 사람들이 말투가 막 니네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약간 반말 비슷한 걸 하고, 삼촌한테도 막 그런 말을 하니까 니네 함부로 하는 그 말투가 견디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투리 그 자체였습니다. 꼭
까마귀 짖는 것보다 더 못한 아주 거북한 그 소리. 그러면서 김해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왁자지껄한 말소리 들으면서 차라리 내 고향 고향집 뒤터의 그 버드나무에 있는 까마귀 소리를 듣는 게 더 낫겠다.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28년 동안 김해에서 기양살이를 하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이 김해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이제 두 편의 논문도 썼어요. 이 이학교 선생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점을 상당히 나름대로는 정교하게 이제 찾아냈다고 보는데, 바로 그렇게 좀 거부감을 주던 김해의 소리, 청각이죠. 김해의 소리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 들려오는 김해의 소리. 뭔가 김해는 삼각주이기 때문에 연못도 많고 또 강도 있잖아요. 낙동강. 그리고 논이 많죠. 여름 되면 개구리들이 많아요. 개구리 소리를 발견하거든. 또 깊은 밤에 들려오는 여인의 소리, 여인들의 소리. 그게 뭐냐면 깊은 밤 잠 못 들어서 혹은 잠을 못 자고 어떤 노동일을 하는 그런 여인들의 소리, 그게 민요입니다. 그죠? 그 여인들이 부르는 민요를 듣기 시작하면서 김해를 서서히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김해 여인과 잠시 혼인도 하고, 김해 그 여인을 아주 끔찍히 위해주기도 하지요. 약간 이 여인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25년 뒤에 기양이 풀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김해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다시 김해를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변화 과정에서 이 학교가 많은 시들을, 기양지, 김해와 관련된 많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그 논문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두 분이, 정약용 선생과 이학교 선생이 두 분이 다 이런 천주교 신앙 관련해서 기양을 갔지만, 그 기양지에서 이들이 작동시킨 감각이 달랐다. 정약용 선생은 시각적 인물일 것 같아요. 눈에 포착되는 그 대상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걸 좀 문학적 언어로 전환시킨 데 비해서 이학교 선생은 물론 뭐 당연히 낮 동안 밝을 때는 이런 시각 이런 것을 시각적 지각을 추구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밤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이렇게 청각적 이런 어떤 감각을 발동시켜서 청각적 상상력을 작동시켜서 그 지각의 결과를 시어로 전환시킨, 우리 학문학 통사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한국문학 통사는 지금 문학사로서 최고의 권위를 획득하고 있다. 중등학교 문학교육에도 이 한국문학 통사의 학설과 이런 어떤 주장, 담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이 책을 쓴 학자가 자기가 확보한 능력과 자기가 읽은 책과 자기가 공부한 그런 학문의 영역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재 조동일 선생도 그런 자기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일단 이 학문학 통사는 매우 진지하게 아주 문제의식이 잘 갖추어진
최고의 체계적이고 방대한 우리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설정했고 그 중세로서 근대 이행기를 설정해가지고 그 속에 아주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이런 모든 갈래에 걸쳐서 그런 작품들을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근대 문학이 형성되기 전에, 즉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이렇게 정말 간절한 힘이 있었고, 또 근대를 형성한다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라도 이 자체가 아주 절정의 그런 문학 생산과 문학 소비와 향유를 보여주고 있고, 그 감동적인 많은 작품들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조성일 교수가 감동적으로 보여줬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정설이 아닌 그런 설조차 정설인 것처럼 기술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증적인 오류들이 또 많고, 또 그보다는 이 학문학 통사 제4판이 나오고 난 뒤에 또 숱한 연구 성과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연구 성과 중에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또 기존의 학설의 오류를 바로잡는 그런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학문학 통사 제4판은 그런 새로운 성과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여러분도 이 방대한 이런 서적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당당하게 의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선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야담은 이 한국 서사문학의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술자리 가면 가끔 너 야담 한 판 해봐라 이런 식으로까지 약간 농을 던지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이 야담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서사문학의 어떤 본류에 진입하는 데 실패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그 진정한 야담의 가치를 이해해 주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 섭섭함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진단학회에서 이런 야담의 책을 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야담 연구자들의 서러움이나 안타까움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마침내 적자로 서자에서 적자의 호적에 얹어준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나게 도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한국 근대문학, 근대 서사문학의 형성을 주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과업이 있었고, 우리 젊은 학도들이 그 조선 후기 사실주의 서사문학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야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래론, 장르론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대 초의 이 사실주의 단편 소설과 이 관련성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너무나 힘들어지고 아닌가. 그래서 야담을 생각하고 야담 작품을 읽으면 첫째는 좀 미안하고 때로는 좀 불만스럽고 이게 무슨 소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그 불만을 가지게 되고, 셋째는 답답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내가 이 야담 작품에 대해서 또 그 야담을 향유한 우리 선조에 대해서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답답하고 상당히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하나가 미국 예일대학 1996년에 예일대학 그 연구년을 가서 거기서 예일 도서관에서 데카메론부터 아라비안 나이트, 마하바라타 등 그 서구의 그 대표적인 그런 서사 단장편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역설적으로 우리 야담이 갈수록 더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와 데카메론을 읽으면서 이 야담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그 속에 다양한 그런 어떤 모티프들과 인간 타입들과
스토리 라인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몸을 떨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계기는 이게 오늘 이 자리가 처음에는 신양 인문관입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그 연락을 듣고 더 생각이 깊어지는데, 사실 여러분이 오실 때 보시면 이 입구가 지금 낙성대입니다. 낙성대인데 제가 대학 3학년 때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딘가 하면 낙성대를 지나자마자 거기에 무슨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 11절 11장 28절부터 30장까지 무겁고 힘든 자 내게 오라 짐을 들으라, 그 구절이 있으면서 그까지 걸어오는데 15분 걸렸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데 대학촌입니다. 이 대학촌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하면 관악구 상도동 쪽의 철거민들을 위해서 급하게 조성된 이 봉천철동 철거민촌이었습니다. 철거민촌인데 주민들은 대학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코 밑에, 코 위에 이 서울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대학 바로 코 밑의 마을이기 때문에 대학촌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대학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대학생이 별로 없게 않고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네 유일한 대학인데, 이 대학촌의 특징은 첫째, 철거민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도시 빈민의 집성촌이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을 한 권 써도, 첫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환경이 안 좋습니다. 공동변소를 쓰고, 수도도 이렇게 막 배급이 되고, 요 앞이 옛날에 밭인데 밭 한복만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짊어지고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 집은 또 아궁이가 없어가지고 난방이 안 되는데, 여기 우리 김민호 우리 국민학교 친구가 전방 용사로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잠시 와가지고 상당히 깜짝 놀라서 추워서 돌아간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밤마다 의식처럼 걸리지 않은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온갖 다양한 형태, 상당히 거칠면서도 정말 차마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이런 그 보면서 우리나라 남자들의 그런 폭력성을 확인하고, 마치 제가 가해자의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주머니들의 일방적인 그런 어떤 당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 삶에 대한 어떤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가 삶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아비규환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지새울 때가 많고, 아침에 이제 굴 먹거나 아니면 라면을 끼니 먹고 이렇게 걸어서 바로 이 교수회관 요 앞으로 걸어서 구문 쪽으로, 아니면 요 산길을 또 있습니다. 산길을 가서 조금만 가면 체류탄 냄새 자욱한 저 사이를 지나서 백영 정병훈 선생님 연구실로 가고, 또 잠시 있다가는 도서관 규장가는 그때는 이제 도서관 1층에 있었죠. 규장가. 그리고 세월이 지나간 뒤에는 또 우리 감촌 서대스 연구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 대학촌 이렇게 규장각, 선생님 연구실, 또 선생님 연구실에 자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그 과정, 그 무렵이 제가 야담을 처음으로 공부하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석사 논문을 쓰고 한 그런 때였는데, 우리 대학촌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기 자제들을 대학으로 보내지 못하고 저를 대표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들 또 아저씨들 스스로는 청소부, 특히 식당에 조리사로 우리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점심 때 줄을 서면 아줌마가 용케도 많은 학생 중에 우리 동네 학생을 발견하고, 우리 동네 학생이다 이러면서 달려와서는 고봉으로 받거든. 반찬. 왜? 우리 동네 학생
다른 아주머니 뭐 우리 동네 학생 밥 못 먹고 온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전날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제 폭력을 이렇게 해갖고 눈이 이렇게 불어서는 하는 이런 분인데 여기에 또 보면 이 메인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에 또 구멍가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두부 같은 거 사러 가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한참 이렇게 이제 인생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주머니들이 우리 동네 학생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해요. 언제나 만날 때마다. 그리고 보면 그 아주머니들에게 저는 희망이 있고 대리적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점. 저도 이 아주머니들과 함께 이 동네에 들어오면은 참 누추한 우리 유년의 마을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담 연구를 하면서 암담해지고 답답하는 그 언저리에 이 우리 동네 아줌마들을 이제 내 기억으로 소환시켰는데 소환된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학생은 왜 그래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말고 힘 빼고 야단 뭐 별 거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저 귀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야담을 그렇게 도식적으로 갈래로 뭐 심각하게 거대 담론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야담 속에서 삶을 발견하라. 그래서 누추하고 가난하고 절망하고 그 절망한 타인에 대한 연민의 시선 이런 것들이 야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야담에서 그런 뭐 근대 사실주의 문학의 어떤 맹아를 발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야담을 통해서 상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저 스스로를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주머니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목이 메일 것 같아갖고 아주 짧은 몇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파트 다 보셨죠? 나중에 가실 때 한번 그 이는 아파트 그 자리가 우리 대학촌 한 200여 채 됐습니다. 철거민 촌이었는데 야담에서 삶의 슬픔과 절망을 읽어내고 다시 반전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찾아낸 학문적 여정에는 언제나 우리 동네 대학촌 아주머니들의 슬픈 얼굴빛과 다정한 목소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저기 이는 아파트가 아닌 봉천칠동 대학촌에서 한 무리 아주머니들께서 왁자지껄 달려오실 것만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와, 우리 동네 학생 상 탔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는 아파트 우뚝 선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득 동네 아주머니들의 그 모습, 그 음성이 사라집니다.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은 입주금만 잠시 받았을 뿐 그 누구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다 가신 우리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을 그리워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기억을 되살리고 저는 그냥 책을 읽을 때도 가끔 요 공간이 문득문득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는 꿈속에서 이 공간이 그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유년의 고향과 같은 것이고 학문의 어떤 초발심의 형성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언저리에서 그 치열한 초발심을 일으킬 때 그 기억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학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 백영정종 선생님 그리고 성산 그 장덕훈 선생님 참 그리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이었던 걸까요, 진짜? 아닐걸요. 고기가 저쪽 낙동강에 왔다가 이게 뛰어 올라온 거기까지.
교수님께서 친히 이 편집해서 만드신 마지막 강의 영상을 감상하셨습니다. 두 개 학술상 수상 소감 저는 벌써 한 5번 본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서 아마 이 영상은 제가 여러 번 다시 돌려볼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빼먹고 미리 할 뻔했는 추억의 소환 시간입니다. 또 이강욱 선생님과 인연을 맺었던 우리 제자들이 이제 활약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미리 신청하셨던 분들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여기 올려주십시오. 채팅창에.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혈류학번 강병문입니다. 저기 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좀 시계를 보니까 1시가 다 돼가네요. 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추억을 잘못 소환했다가 몰매 맞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제가 지금 벽시계를 보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풀 스토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 압축적으로 하고 제 시간을 가급적이면 넘기지 않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삶을 참 요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모으고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 덜어내고 비우려고 하는 이 훈련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추억을 이 4글자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 하면 첫 글자는 시입니다. 이 말이 이제 시인데요. 선생님에게 가장 이제 감명 깊게 받았던 수업 중에 그 고전 한시가 있었습니다. 그 한시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게 정의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던, 그런데 그 한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게 이제 뭐 선생님 잘 아시겠죠, 여러분도. 탁구하고 선생님하고는 뺄 수 없는 인연이죠. 졸업하고 나서도 한 10년 이상 그 탁구를 쳤는데 선생님하고의 이 탁구 인연은 정말로 아마 이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요 3번째 글자가 막걸리 요자인데요. 이 막걸리의 참맛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4번째 글자가 조금 생소한데요. 울채자입니다. 눈물채자이기도 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91년도 그 탁구를 한창 이렇게 칼을 갈았어요. 칼을 이렇게 갈다가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 교내 제1회 그 탁구 대회 나가셨는데 거기가 어디였냐 하면 그때 그 노천소광당 그 허름한 그 서클룸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출전을 하시고 저도 출전을 했습니다.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넌지시 저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한 30-40명 학생들 데리고 갔었죠. 선생님이 그때 굉장히 긴장을 하셨는데 참 함량미달의 그 학생에게 선생님 참 눈물나게 아름다운 패배를 하셨는 거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91년도입니다. 그때 패배를 하고 나서
막바로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너무 가슴 저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불러 모아서 얘들아 저기 학교 앞에 가서 막걸리 좀 사오너라 라고 해서 그 시계탑 앞에서 막걸리를 좀 마셨죠. 마시고 이제 필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병문아 2차 가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달무리라고 있었어요. 그 소방서 옆에 그 기억나세요? 선술집 달무리. 거기에 이제 올라갔는데 선생님 그때 올라가시는 길에 중심을 잃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슬펐어요 그때. 그런데 선생님이 우시니까 최초로 저는 그때 거짓말로 울었습니다. 가시적인 울음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선생님에게 뭔가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날 정홍 선생님이 이거를 강조를 하셨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읊었어요. 그래서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이날 선생님께서 술이 필름이 끊기셔가지고 한 100번에서 한 30번은 모자라셨을 거예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생님과 함께 했던 이 네 글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저기 또 집에 가라고 난리네 지금. 저기 선생님과 함께 해서 기뻤고요. 박지원 선생이 이야기한 이 눈물, 슬픔은 말입니다. 슬퍼서도 울지만 기뻐서도 울 수 있는 눈물. 요동벌판을 보고 박지원 선생께서 장쾌함을 느끼셔서 울었던 그 눈물. 이제는 선생님과 이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테이프를 강병문 동문께서 끊어주셨는데 병문 형님 입담이 여전하시네요. 예, 이어서 90학번 추근호 동문이 추억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추근호 동문 나와 계시죠? 네, 음소거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 소리 들려요? 들립니다. 마이크에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세요. 예. 일단 반갑습니다, 교수님. 성호경 교수님, 그다음에 서종학 교수님, 정홍 교수님, 김주필 교수님, 박종훈 교수님 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우리 회장님이 그 연락이 왔을 때 제가 거절 못한 게 그동안 너무 인연을 놓고 살아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 교수님하고 추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학부 시절에 우리가 뭐 가졌던 공통된 추억들은 너무나 잘 생생하고 아까 뭐 그 캠퍼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 러블로드 그 끝으로 우리가 숲속으로 가서 그 복날에 이렇게 시장에서 뭐 닭도 사와서 그 복날 잔치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저기 본부 뒤편에 칼국수집 있는 그쪽으로 이제 그 봄에 이제 보리가 이제 익을 때 그때 그 보름달 될 때 거기 가서 막걸리 마셨던 그 추억들. 또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께서 토요일에 그 한문 공부를 따로 해주셨어요. 소학, 대학, 맹자, 명심보가 그렇게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대단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개인적인 추억은 졸업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교수님 그 20주년 이벤트로 졸업생 AS를 이제 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하시고 그 2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만드셨던 책자,
이 우리들의 마음자리 안에 이제 그 간포 통신이라고 그 글 속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한 자리가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그 경주에 이제 그 하랑고등학교라고 대안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간포에서 하루를 이제 주무시고 하셨는데, 그때 참 이제 뭐 그 금방 학교 가서 고생 이제 하고 있을 때 오셔서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주셨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참 잊지 못하는데, 결국 그 뒤에 뭐 갚지를 못했죠. 교수님, 저는 이제 그 22년 동안 그 경주에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대구 경풍에 와 있습니다. 한우란 중학교라고 이제 뭐 다 생긴 학교인데, 이제 여기서 2년을 지냈는데 그 아직도 여기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좀 마음이 아직도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는 저희 이제 구교육과에 30년 이상 계셨기 때문에 떠나시면은 마음이 더 그러시지 않을까 위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참 배우는 게, 그 교수님은 자신을 되게 잘 지키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수행도 하시고 수행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이후에도 아마 잘 자신을 지키시면서 남은 여생을 아마 잘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뭐 저는 교수님 또 그런 부분을 좀 따라서 배워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뒤에 볼 수 있도록 꼭 고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92학번 최석규 동문이 추억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석규 동문 나와주세요. 네. 네.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저는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2학번 최석규입니다. 지금은 경주 문화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뵙게 된 성호경 선생님, 서종학 선생님, 정홍 선생님, 박정훈 선생님, 김주필 선생님, 최민수 선생님, 그리고 함께 지냈던 여러 선배님들, 후배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우리 92학번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부끄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욱 선생님 퇴임식을 맞이하며 1992년 강의실에 체구는 작은 데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신 분이 들어오셔서 문장 연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 문장은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비문이며 어법에 맞게 써야 한다는 내용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수필을 썼고 발표하고 친구들 글에서 비문을 찾고 강의가 끝날 때에는 우리들만의 수필집을 엮었습니다. 교사가 되어 학급 문집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문 소학 강독 시간이 기억납니다. 매주 강의가 시작되기 전 한자의 음과 뜻 그리고 한문을 해석하는 쪽지 시험을 쳤습니다. 기말고사를 다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 다 못 끝낸 소학 강독을 끝장을 내주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에 막걸리를 들이키던 책거리 겸 종강 파티도 기억납니다. 전기설화와 소설을 수업하다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가 내리자 촛불 켜놓고 귀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기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또 수업하기 싫어서 동기들이 정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던 선생님. 교사가 되어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선생님처럼 잘 들어주고 있답니다. 졸업을 하고
학교 연구실을 찾아가면 항상 온화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고 따뜻한 녹차를 우려내 주시던 선생님.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교수 추천서가 필요해 찾아갔을 때 저에게 한번 내용을 읽어보게 하시고 마지막에 자필로 선생님 성함을 써주시고 도장을 꾹 찍어주시던 선생님. 제 결혼식 때 주례를 부탁하러 아내와 함께 찾아갔을 때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울산까지 오셔서 평생 기억이 들 만한 주례사를 해주셨던 선생님. 교육대학원 논문을 못 끝내고 수혈 상태로 있었는데 직접 전화를 해주셔서 저의 안부를 물으시고 논문 안 쓰고 학위 보고서를 쓰면 되는 제도를 알려주시고 지도교수가 되어주신 선생님. 학위 보고서를 겨우 만들어 찾아간 날 선생님께서는 석규야 박사 해볼래? 라고 하셨지만 제가 단호히 거절했답니다. 이강호 선생님을 통해 등산의 재미, 글쓰기의 재미, 삶에 대한 진지함, 끝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이신 이강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제자로서 선생님께 성대한 퇴임식을 마련해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조촐하게 할 수밖에 없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사모님 항상 건강하시고 경주에 오시면 제게 꼭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자 92학번 최석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학번 문경일 동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경일 동문 말씀하시기 전에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주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공공학번 문경일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늦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추억의 소환이라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과감하게 생략을 좀 하고 좀 다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2014년에 저희 부부 주례를 써주신 분이 이강호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지금 잘 살다가 6살 지금 딸아이와 지금 함께 지금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강호 선생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딸아이가 원래 10시 정도 되면 잠을 자는데 오늘따라 이거 끝까지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자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울고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견디고 있는 이 강인함도 아마 이강호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그 기운으로 이 강인한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름은 문하윤입니다. 제가 추억의 소환 준비한 건 생략하고 오늘 하윤이가 직접 선생님께 쓴 편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윤이 해볼래?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 교수님 보고 싶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단란한 가족이라서 보기 좋고 이 또한 이강호 선생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저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세로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강호 선생님께서 뿌려주신 자식들이 지금은 말은 잘 안 듣지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01학번 박소영 동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박소영 동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01학번 박소영입니다. 경북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들리나요? 제가 코로나19보다 지금 배터리가 3%밖에 안 남아서요. 충전기가 없이 버텨야 되는 이 시간이 더 무섭거든요. 그 전에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이강호 선생님과 함께 매주 쪽지 시험을, 한문 쪽지 시험을 쳤던 학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었는데 교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빼꼼히 들어오는 교수님의 미소가 요즘 학번들이 말하는 진짜
그 뭐라고 하죠? 옥불리라고 하나요? 그래서 너무 그 미술 때문에 원망을 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그때 배웠던 지식으로 지금 잘 써먹고 교사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교수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배터리 때문에 압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 07학번 류혜인 동문 준비하고 있지요? 류혜인 동문, 네, 나와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07학번 유혜인입니다. 이강옥 교수님과 관련한 에피소드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신승용 교수님과 이강옥 교수님께서 심사위원이셨습니다. 면접 문제는 품사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을 잘 못 봐서 신쌤께서 저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쌤께서 저 붙여주신 거라는 이야기를 신쌤께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영대 국교과에 입학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근로 장학생을 했었는데 대학생 때 그때 제 담당이 이강옥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려고 교수님이 안 계실 때 문을 열었는데 그때 문서와 서류의 양이 되게 잠시 압도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청소를 하고 한켠에 문서를 정리해 뒀었는데 교수님께서 후에 그 문서를 어디에 뒀냐 찾으시는 전화를 2번 정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 시간이 되게 좀 늦은 저녁, 밤 시간대 이때였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도 연구하시는구나 싶어서 되게 놀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재를 알아봐 주시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교수님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교수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2010년대 학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13학번 권희재 동문 준비하고 있으시죠? 예, 권희재 동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13학번 권희재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여고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의 추억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것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교수님이랑 정말 나이 차이가 사실 저는 많이 나지만 교수님과 함께 카페도 가보고 그리고 식당도 가보고 대학 축제 때 같이 거의 밤을 새다시피 지내도 보고 학술답사 갔을 때도 교수님께서 항상 먼저 사진 찍어주시고 그 사진을 또 카페에 올려주시고 하신 덕분에 제가 지금 추억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너무 일상적이지만 또 너무 소중한 추억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추억이 제가 교사가 되고 보니 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일상을 공유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학생들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카페도 가서 커피도 같이 마셔주시고 그리고 밥도 먼저 사주시고 이러시는 게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실 저는 스승의 날이라고 의례적으로 선생님께 카톡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강옥 교수님께서 희재야, 뭐 너는 정말 교수님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제자다. 그리고 당당하게 생활하고 교사로서 너는 이미 멋진 교사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생활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학생들에게 배려로서 다가가는 것도 교수님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된 후에 제가 지금 경북여고 재직하고 있는데 경북여고 학생들이 진로 프로그램 같은 걸로 교수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일부러 물어봤어요. 이강옥 교수님이랑 면담한 거 어땠어? 인터뷰한 거 어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질문을 자기가 정말 많이 준비해 갔대요. 그런데 이강옥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은 하나도 안 하시고 다 역으로 질문을 하셨대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궁금했던 점이 다 해결이 됐대요. 그런 걸 들어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한테 많이 배운 거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제조바심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처럼 오히려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한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진정한 교사의 길이 아닌가라고 교수님께 또 한 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교수님께 받은 것을 학생들에게도 100%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런 모습을 교수님께도 더 보여주고 싶지만 이제 퇴임을 하신다 하셔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더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퇴임을 하실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지 항상 지금처럼 잘 지켜봐 주실 거라고 기대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지금처럼 저희를 듬직하게 지켜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여유롭고 행복한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재미나게 또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퇴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졸업생들의 그 추억의 소환이 있었고요. 이제 재학생들의 추억의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18학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혁회장 김수정 학생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2020학년도 학장 맡았던 18학번 김수정입니다. 저는 이제 고전문학 연구부였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이신 이강호 교수님과 크고 작은 추억들이 더 많았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하나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라도로 2박 3일간 학술 답사를 저희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밤에 고전문학연구부 학생들과 이강호 교수님은 술과 함께 아주 진한 밤을 지새웠었는데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교수님은 술과 콜라를 이용해가지고 황금 비율로 이렇게 딱 타가지고 고진감래주라는 특별한 술을 항상 제주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날은 교수님께서 고진감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음료수와 술과 같이 함께 있었던 안주였던 후르츠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2019 버전 술을 만들어가지고 저희에게 다 나눠주셨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이 폭탄주 도수를 맡아가지고 교수님의 오더대로 그 제조를 열심히 도와가지고 술을 같이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을 그러다가 꼬박 지새게 됐는데 그 타기 대상 1호였던 복학생들이 다들 만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복학생이 대학 생활 중에서 처음으로 그만큼 만취하셔가지고 막 강제 퇴장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교수님도 저희가 제조한 폭탄주를 드셨거든요.
근데 역시나 연륜이 있으신지 그 폭탄주에 있는 건더기까지 다 모조리 다 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날은 저희 고정문학연구부 사이에서는 가히 전설,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가장 많이 웃었던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아마 교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즐겁게 함께 했던 순간 중에 하나라서 더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의 2021년 버전 폭탄주를 기대하면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생들의 추억의 소환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그 교육대학원과 박사과정 등에서 지도받았던 제자분들의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검색을 하니까 못 찾겠던데 그 노정 선생님 와 계신가요? 노정 선생님? 노정 선생님 안 계신가 봅니다. 박사과정에서 지도를 받았던 김건우 선생님 와 계시죠? 네, 김건우 선생님 와 계시네요. 박사과정 때 지도를 받으셨는데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07년도 학과 조교를 했었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던 김건우라고 합니다. 이강옥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서 단 한 분의 은사십니다. 2003년도 학부 청강을 허락해 주신 이래 박사를 수료하고 지금까지 20여 년간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조사로 곤란에 빠져있던 저를 위해서 미국 땅에서 보내주신 빼곡한 탄원서가 저를 살린 적도 있습니다. 또 제가 누군가와 헤어져서 마음 아파할 때가 있었는데 딱 관세음 보살이 되어 나타나셔서 제 마음을 재설계해 주신 기억도 납니다. 다 아시겠지만 강도목유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어선사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분을 두고 엎어져 있는 동이 밑바닥을 비추어주는 밝은 태양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딱 이강옥 스님이십니다. 우리 제자들의 가장 어두운 응달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려고 그 어려운 수행 과정을 혹독하게 견뎌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암역의 요동 땅은 통곡할 만한 자리 호곡장이었다고 하는데 저에게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이강옥 선생님은 영원한 저희들만의 호곡인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날들 보내시길 빕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추억을 소환해 보았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가 버스가 가고 있다면 지금 수원을 지나서 서울에 근접해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전체 만남 중에 지금 소개할 이 시간이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참석한 전현직 교수님들,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 이렇게 함께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축하드리는 축시, 그 다음에 축가, 영상들 이렇게 함께 보고 추억을 나누고 했는데 지금은 이강옥 선생님께서 퇴임을 앞두신 소감을 말씀하시는 퇴임자 회역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국문학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이강옥 교수님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을 고문하는 게 아닌가 너무 마음이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이 불면이 아주 심해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3시까지, 4시까지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자주 잔디에 나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술을 마셨는데 군대 가기 전에 남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올 때 계시죠? 3년은 근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과 약속을 지키고 33년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먼저 입으로 지은 구업이 떠올라서 참담해집니다. 제 경박한 혀와 깊은 목구멍, 날카로운 이빨로 만들어진 모진 말들로 상처를 입었을 제자와 선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시간 그 구업의 제업을 참여하고 정화하는데 온 힘을 쓰겠습니다. 제 유년을 그렇게 아까 뭐 홍수, 가난, 죽음의 키워드로 요약해 주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고 당당히 나아가기보다는 들판에 주저앉아서 우두커니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자기 서사는 성공과 극복의 서사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 절망의 서사입니다. 순경계보다도 역경계가 더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과 학문과 수행이 다 그랬습니다. 폭포를 오르는 물고기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붙여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중간쯤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꼬꾸라져 가지고 물 웅덩이로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다시 올라가려고 발부둥 쳤는데 그게 삶과 학문과 수행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눈과 마음에는 성공하여 웃고 있는 사람보다는 울고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더 가까이 보입니다. 그들에 대한 연민, 번민으로 제가 괴로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성공한 제자보다는 실패의 연속으로 얼굴에 잔주름이 있는 그 제자의 잔상들이 정말 더 오래 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더 그립고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잘 가르치고 더 열심히 좀 잘했다면 더 많은 제자들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자주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어릴 때 놓치지 않는 라디오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MBC 방송의 절망은 없단 다큐멘터리 프로입니다.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은 솟아오른다. 절망은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 왠지 그 방송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가슴을 팔딱거리면서 주인공이 역경을 겪어가는 그 모습 조마조마하면서 들었습니다. 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역경을 이겨낸 그 분들의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육성을 들려주면 대체로 그때는 이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눈물을 막 쏟아내곤 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결국은 역경을 딛고 성공으로 끝나는 모든 그런 장애와 역경을 겪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데 저는 그리고 이 오프닝 그 멘트도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은 솟아오른다 이런 것인데 뒷부분보다는 성공한 그 부분보다는 근성으로 그냥 넘기고 앞에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역정이 저희 그 가슴과 머릿 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일정하게 저에게 어떤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준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 서사는 희망의 서사가 아니고 좌절과 절망의 서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앞부분이 더 오래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패들렛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그 사진 애사진 찬 과정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남대학교와 영남대학교 이 초창기의 사진을 보면은 너무나 험상궂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분노하고 막 세상을 파괴하고 타인에게 막 욕을 퍼부을 듯한 이런 그 적대감이 얼굴에 서려 있었던 것이죠. 그건 물론 이제 우리 대학 시절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서 더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70년대,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밝아지는 듯 하더니 활짝 웃는 얼굴도 있고 그 뒤에는 대부분 웃습니다. 이 뒤에 사진도 활짝 웃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저를 그렇게 웃고 만드는가?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봤는데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결정적인 요인을 찾았습니다. 그 책 정리하면서 책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책을 많이 주고 기증하고 그래도 책이 남아가지고 이 아줌마들이 힘들어하니까 마다리를 줍니다. 그래서 마다리에 그 책들을 넣어가지고 4층이니까 4층에서 1층까지 아줌마들이 젊어지고 못 가니까 4층 그 조그만 창문으로 투신시킵니다. 퉁퉁 던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함께 투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서서히 구석에 있던 그 공간들이 나타나고 캐비넷도 이제 캐비넷 문을 열 공간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무심코 캐비넷 문을 열었는데 우르르 쏟아지는 게 있었는데 온갖 모양의 이 봉투, 편지, 장문의 손글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그때부터 거의 한 달간 그 편지를 읽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칭찬과 충고의 마음, 경책의 마음, 심지어 그 부정행위 하다가 들킨 학생이 그 바친 저한테 보낸 그 반성문도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같이 그 양심을 지키고 살아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편지의 그 향운, 저를 향한 축원과 지지와 칭찬과 이런 편지의 향기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캐비넷 문을 뚫고 저한테 수십 년간 이렇게 훈습을 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제가 이 어두운 얼굴을 걷어내고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었구나 하여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는 제자들과 친구들과 동료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진심의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끄러운 마음은 그 어떤 경우는 어떤 장문의 편지를 쓴 그 이름에서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편지를 보낸 그 제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니 그래서 정말 저를 책망하면서 어떡하니 이런 기억을 소환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그 모습이 떠오르고 추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의식에는 작동시키지 않았지만 그 제자의 생각을 제 무의식 속에서는 잠시도 끊어지지 않고 그 기억이 연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하고 정말 그 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을 정말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운명적으로 만난다는 매우 통속적인 그 진술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제자들 가까이 가서 제자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끔 서울 올라가 가지고 우리 다른 동료들이 자기들 제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의 제자를 생각하고 비교하여서 대체로 저는 기분이 좋고 우쭐댔습니다. 왜? 우리 제자들이 훨씬 더 우수하고 더 예의 바르고 더 깍듯하고 더 따스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거는 우리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이런 그 확인을 했을 때는 기차를 타고 내려올 때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비교를 하지 마라. 타인과 타자와 비교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하는 이 가르침을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교를 하는가. 제자와 저는 꼭 하나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퇴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방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잘 못되면 저를 진정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좌절하지 마시고 이 선생을 이렇게 일으키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또 어떤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굳세게 의지를 작동시켜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 영역 이야기할 때 제가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울증 상담 치료사 자격증이 있다. 둘째, 죽음 명상의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이런 문제로 혹시 고민이 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기 바라고, 제가 또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안테나를 발동시켜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동안 학문적 동지로서, 교육적 동참자로서 함께 생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동료 교수님과 선후배 교수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따끔한 경책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상당히 여린 인간이거든요. 흔들리는 인간인데 저를 잡아주시고 탈선을 하지 않게 하셨는데 정말 요즘 이렇게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지 못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덕택으로 제가 이 영광스러운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 역시 여러분들의 다 은혜 덕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좋은 말씀 꼭 기억하겠고 행복을 빌어드리겠고, 특히 졸업생, 재학생 여러분 앞으로 창창하게 나아가기를 제가 자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엔 저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우리 아들이 인생의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저를 또 옆에서 집사람이 잘 어루만져 줘가지고 또 이런 영광이 있게 됐고, 형제 자매들한테도 특히 이 가난한 집안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네 분의 누님이 계신데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노래를 여러 번 불렀습니다. 학부 다닐 때. 그래서 모든 행사 때마다 이런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함께 제창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마지막 순서는 스승의 은혜 노래의 제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줌 프로그램 특성상 여러 명이 이야기하면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축가를 불렀던 전윤정 동문이 라이브 독창으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른 참석자들께서는 음소거한 상태로 각자 본인이 계신 곳에서 목청껏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줌 프로그램에는 전윤정 동문의 목소리만 전송이 되겠습니다. 전윤정 동문 나와 계시죠? 네. 아유, 축가 부르고 네. 네. 네, 마지막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영남대 국어교육과 동문 여러분 정말 멋지고 감동적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강호 선생님, 열정과 또 따뜻함으로 우리 동문을 이렇게 똘똘 뭉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깊은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문 여러분이 멋진 시간에 각자 댁에서 스승의 은혜를 다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멋진 노래는 다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저의 목소리만 우선 나가지만, 네. 아마 선생님께서는 우리 동문 모두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잠시 마이크가 다른 곳에 있어서 비디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네, 2절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되었고 또 2부도 있기 때문에 1절까지만 불렀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 제자 그리고 동료 교수님, 선배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기 전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가 거의 뭐 결혼 기간 동안에 같이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많을 정도로 조금은 특별한 결혼 생활을 이어와서 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광옥 선생님 워낙에 학문을 하실 때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믿는 구석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뭐 이 자리에서도 증명이 된 거지만 이광옥 선생님이 정말 운이 좋으시게 주변에 정말 요즘 세상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제자들과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생활이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삶의 질을 많이 좌우하는데 우리 이광옥 선생님께서는 이런 훌륭한 제자분들과 그리고 정말 이해심이 넘치셨던 동료 선생님, 선배 선생님, 후배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행복한 학자 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살아오면서 삶에 대한 어떤 뭐 회역이 없겠습니까만은 또 저는 제가 정말 아내로서 많이 메꾸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아마 선생님이 학자 생활을 잘 이끌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